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56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해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며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 경찰의 보호 관찰과 추적이 있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잔혹한 범죄가 이어진 데다 강 씨가 자수한 뒤에야 비로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큽니다. 강 씨는 성폭력 2차례 등 14번이나 처벌을 받고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. 2005년에는 출소 5개월 만에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출소했습니다.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강 씨에게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강 씨는 출소 석 달여 만에 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런 흉악범이 활보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이를 미리 알고 조심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강 씨의 범행이 2008년 이전이란 이유로 당국의 신상 공개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. 수차례 지적되어 온 전자발찌 관리상의 허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. 최근 5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 건수가 303건이나 됩니다.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연평균 17건에 달합니다. 최근에도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출소 3개월 만에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됐습니다.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과 법무부 직원이 강 씨의 집을 5차례나 찾아가고도 집 내부 수색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. 충격적인 사건에 국무총리와 주무장관이 나서 다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도주자 검거를 위해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국민들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상 공개를 비롯한 다른 제도상의 허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.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범죄자의 인권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뉴스 해설이었습니다.